대한민국 방산 수출이 날개를 달리 시작했습니다. 육상의 무기들 K9 자주포는 자주포 시장을 세계 자주포 시장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또 K2 흑표전차 그리고 TA-50 경 공격기, 천궁, 한국형 패트리어트 미사일 뭐 등등 이 육상에서의 지대공이라든가 땅에서 움직이는 전차라든가 자주포 등은 날개를 달고 지금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이 최근에 무기 생산 증가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지난 5년간 한 16%밖에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에 비해서 한국은 74%. 전 세계에서 무기 생산율이 가장 많이 생산 및 수출률이 늘어난 나라가 한국이 1위, 터키가 2위입니다. 우리가 74, 터키가 64%입니다. 미국이 바닷 무기를, 해상 무기를 구축하려고 하니까 지금 미국이 뭐 바다에서 함정 한 척을 구축하는 동안, 건조하는 동안 중국은 세 척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또 뿐만 아니라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뭐 비용이 훨씬 더 들고 인건비, 그리고 또 첨단 무기에 또 집중을 하고 로봇이라든가 AI라든가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들이 직접 이런 뭐 호위함이라든가 초계함이라든가 원해 경배함이라든가 뭐 군수 지원함이라는 걸 이런 걸 직접 안 만들고 조금 가성비가 좋은 데에서 생산하는 걸 찾다가 보니 눈길을 한국과 일본 쪽으로 돌리고 우리 한국의 조선소를 와보고 혀를 내둘렀다는 거 아닙니까? 야, 이때까지 찾던 중에 최고다, 최고.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최고다, 최고. 한국과 일본에 의뢰를 해서 호위함이나 초계함이나 원해 경배함이나 군수 지원함이나 이런 거 좀 만들어 돌락 하자. 2천 몇 톤에서 3천 몇 톤에 이르는 상대적으로 훨씬 싼 가격으로, 그러나 훌륭한 질도 좋고 성능도 좋고 가격도 만족스러운, 안 된다는 거죠. 하고 싶은 얘기의 초점은 뭐냐, 우리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미국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자국의 법에 의해서 지금 걸리는 거예요. 며칠 전 기사에서 유용한 군사 전문가가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 존스 액트 때문입니다. 존스 액트. 존스 액트는 미국 자체 내에서 만든 연방법이에요. Merchant Marine Act of 1920, 1920년 만들어진 상선법 27조를 지칭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미국 내에서 선박 수송 시 운항되는 선박은 미국 내에 소재하거나 미국민이 소유하거나 미국민이 운영하는 항구나 시설 등을 이용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에요. 다시 말하면 외국 항공사나 승무원은 미국 국내 항로를 이용할 수 없고, 미국 항구에서 미국 내에 있는 다른 항구로 연안 운송을 할 때는 미국 내에서 건조되고 미국의 국적을 가진 승무원이 탑승해야 되며 미국 국기를 단 선박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또 갖다 날라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한 보호 무역주의적인 경제 전략이었습니다. 1920년 같은 뭡니까? 1차 전쟁이 끝난 후에 미국이 경제가 완전히 날개를 달고 그 후에 10년 후에, 바로 10년 아니라 9년 후에 세계 대공황이 왔지만 어쨌든 1920년 같으면 미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날개를 달고 지금 솟아오를 때, 퀀텀 점프할 때였습니다. 더구나 이때쯤 이야기가 나왔죠. 아담 스미스의 국보론에서 언급이 된 국가의 경제를 위해서
특정 영역에 있어서는 그 국가 부를 지키기 위해서 일부 산업은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국내 산업을 정진시키기 위해서는 외국 자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제약을 두어야 한다. 국부론 2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을 받아서 이 존스 액트라는 건 그 당시에 상원 의원인 존스, 워싱턴 상원 의원 웨슬리 존스가 후원하는 법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만들어진 게 103년 전인데 아직도 이 법이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이유가 처음 시작은 국부, 나라의 특별한 부를 지키기 위해서, 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지만 지금 치열하게 공방을 거치면서 이 법을 만든 지 103년이 지났는데도 이 법이 폐지가 안 되는 이유는 팽팽한 양대 산맥의 싸움 때문입니다. 한쪽은 존스 액트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된다. 이유는 뭐냐? 이게 경제적인 혜택을 어마어마하게 미국의 부를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법이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게 아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얘기다. 뭐 캐캐먹은 얘기하나? 얼마만큼 부를 지키느냐? 부 지키는 거 아니다. 부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 반대 쪽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첫째, 미국 국적 선박의 운영 비용이 외국 국적 선박보다도 2.7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한 너댓 가지가 있습니다. 2.7배가 높은 이유가, 첫째로는 외국 국적 선박의 선원보다도 미국 국적 선박의 승무원의 월급이 5.3배나 된답니다. 두 번째로는 외국 국적 선박이 미국 세금을 거의 안 내는데 미국 해운 회사는 38%에 달하는 여러 가지 세금을 낸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미국이 건조하는 유조선 비용이 외국 선박이 건조하는 유조선에 비해서 최소한 3배로 비싸다는 겁니다. 넷째로는 미국 내에서 건조되는 유조선 숫자가 제한되다가 보니까 물류 비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비근한 예로 나이지리아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국 북동부의 항구로 석유를 운송할 때에 1배럴당 1.5달러 운송비가 드는데 비해 존스 액트를 적용을 받은 선박이, 유조선이 미국 걸프 연안에서 미국 북동부 항구로 석유를 운송할 때는 5 내지 6달러 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에 돌아가신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이 2015년에 이런 캐캐먹은 말도 안 되는 법 없애자. 이제 시대에 뒤떨어질 뿐만 아니라, 아니 2달러 주고 가져올 수 있는, 2달러의 수송비를 들고 운송비를 들여가지고 가져올 수 있는 석유를 왜 운송비를 6달러를 주고 우리 배를 써야 되느냐. 말이 안 된다. 왜 이 꼭 미국 국기를 다룬 미국 성조원이 탄 미국 배를 써야 되느냐. 말이 안 된다. 고치자. 못 고쳤어요. 이익단체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존스 액트의 적격 심사를 받은 배가 미국에서 123척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적격 심사를 받은 바지선이 수천 척이 되다 합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일자리가 50만 개. 그리고 이 50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해나는 이익이 1년에 1,000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 이익단체들이 결사항전을 하겠죠. 뿐만 아니라 이 결사항전을 하는 뒤쪽에 서 있는 이 존스 액트는 끝까지 지켜야 된다. 왜? 안보의 이유로. 무슨 안보의 이유냐? 존스 액트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여기에 이 배는 반드시 미국 국기를 달고, 미국 국기를 달았다는 건 미국 국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 국적을 가진 승무원이 타고, 그리고 미국 내에서 건조되고, 그럼 미국에서 태어난 배입니다. 그리고
연안에 들어오기 96시간 전에 그 배에 무엇을 싣고 있으며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기록을 다 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해안경비원과 해군들이 계속 그 해안에서 그 미국 국적의 배를 순찰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륙으로 들어가는 미국의 소위 말하는 심장을 관통하는 미시시피 강을 따라가는 배에 무엇이 누가 무엇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언제까지 무슨 목적으로 싣고 가는지를 다 안다는 거죠. 이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그 존스 액터가 없다면은 외국 배가 미 국내를 관통하는 그 강을 따라 외국 배가 움직여도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른 논리는 뭐냐? 이 존스 액트가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일반인들이 아니다. 다 훈련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국 전쟁이 터지만 이들은 바로 전쟁에 참전하는 사람들이다. 전쟁에 참전할 수 있도록 배를 타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평시에는 일반 배를 타는 사람이지만 전쟁이 나면은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이 페라밀리타리라는 거죠. 준 군사요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낭비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 훨씬 더 비싼 3배나 비싼 적어도 3배나 비싼 근조비가 들고 유지비가 2.7배나 들고 월급이 5.3배 더 들어도 다 가치가 있는 거다. 그냥 낭비가 아니다. 이 그들의 주장이에요. 아주 팽팽해요. 맥케인 상원 의원이 이 법을 결국 깨부수지 존스 액트를 폐지시키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법을 폐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돌아가신 건 아니고 돌아가셨지만 이 법을 없애기 위해서 이분은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고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누구보다 진짜 좀 지나치다 할 정도로 철저하게 보수적인 분인데도 이 존스 액트는 out of date. 이렇게 안 해도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충분하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로비스트, 존스 액트의 비하인드에 있는 뒤에 있는 로비스트 그리고 존스 액트가 국가 안보를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 전문가들 때문에 그리고 회사들 예를 들면 하와이라든가 포트리코라든가 알래스카라든가 전부 이 존스 액트의 허가를 라이선스를 가진 회사가 컨트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임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이 일종의 이익 집단이라고 볼 수 있죠. 이익 집단이라면 당연히 정치하고 얽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법을 고치지 않는 한 한국이 기술이 지금 엄청나죠. 지금 보십시오. 기술이라는 건 제가 말하는 건 함정 구축 수주 이 건조의 기술입니다. 우리가 87년 뉴질랜드에 처음으로 이 함정을 수출한 이후로 2023년 같으면 36년, 이 묘한 숫자입니다만은 36년간에 걸쳐서 11나라에 24척의 함정을 수주했다 했는데 이 24척 중에 13척, 50%가 넘는 게 지난 5년간에 다 이루어졌어요. 이 중에서도 2020년부터 2022년 불과 지난 3년 사이에 필리핀의 10척을 우리가 뭐 호위함, 그 다음에 초계함, 원해 경비함 합쳐서 10척을 수주를 받았고 인도네시아에 잠수함을 3척을 수주를 받았어요. 기술은 이미 정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제독이 와서 야 여기가 바로 우리가 진짜 함정 건조를 의뢰해야 될 때다. 가성비 끝이야. 기술도 끝이야. 믿을 수 있어. 빨리 만들어줘. 심지어 이 짓을 하면 우리 세종대왕하고 중국의 TY-055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께 질이 더 낫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이 사가려고 침을 흘려도 캐나다가 사가려고 하면 캐나다는 조금 다릅니다. 캐나다도 존스 액트에 상응하는 법이 있지만 캐나다는 미국만큼 리스트릭트가 되어 있지 않고 미국이
그럼 우리 함정을 사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함정 자체는 몰라도 부품은 캐나다를 통해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면 또 그게 거쳐가 들어가니까 운송비가 엄청나겠죠. 그러니까 해결 방법은 뭐냐? 미국이 정말 제독이 와서 우리 함정을 사가려고 하면 미 국내에 이 법을 먼저 보호무역적인 법을 먼저 없애야만 우리가 함정은 팔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법이 꽤 있어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철저히 배타적인 법, 예를 들면 페이트리어트 액트, 애국자법 2015년에 실제로 없어졌지만 뭐 프리덤 액트로 자유법으로 바꿨지만 그 골자는 남아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국방수권법 1961년에 만들어가지고 거의 지금 테러리스트들에 대해서 상당히 옛날만큼 강하게 하지는 않지만 역시 자기들의 국방 이익을 위해서 국방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국의 국경을 넘어서라도 국방에 침해를 주거나 국방에 손해를 입히는 데 대해서는 가차없이 혹은 입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처벌을 가하겠다는 그런 법을 고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자체 내에서 우리 함정에 대해서 침을 흘린다면은 우리는 기꺼이 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건조해주고 기술도 이전해주고 함께 만들고 하지만 그걸 받아갈 준비가 미국이 먼저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석유 수출 제한법을 미국이 그렇게 오랫동안 고수하고 있더니 2015년에 풀었어요. 그걸 푸는 것처럼 이것도 역시 정치적으로 미국이 이것이 자기들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푸는 노력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미중 무역경쟁 체제 속에서 103년이나 된 법을 붙들고 앉아서 중국이 함정 건조 능력이 미국이 한 척을 건조할 동안에 중국이 세 척을 건조한다라는 걸 속상해하고 한국계 그리고 일본의 건조 능력이 최고라고 믿으면서도 그 장애를 뛰어넘지 못하는 건 한국의 기술력도 아니고 일본의 거부도 아니고 미국 자체 내의 연방법, 국내법 때문이라는 걸 미국이 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이 존스 액트에 대한 철폐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 봅니다. 왜냐하면 석유 수출 제한법이 풀어진 것처럼 이것도 국익을 위해서라면 미국이 발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걸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한국도 육상에서의 무기만이 아니라 바다에서의 무기도 미국에까지 우리는 수출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희망 섞인 기대를 해보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